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명리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평생을, 그죠, 이제는 한 30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네,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요. 한 25년 정도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5년 정도는 이제 명리학을 강의 드리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우시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시면 그 어려운 공부로부터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지도 역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면은 아마 그래도 공부 처음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 살아왔는데요, 뭐 그냥 예시예요. 어느 날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영어 단어 너무 어려워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막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영어 단어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탄젠트, 코사인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야, 탄젠트, 코사인? 그거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야? 제가 그냥 그 교과서 문제집 가지고 올게요. 그 아이가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왔는데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와가지고선 수학에서 나오는 탄젠트, 뭐 코사인, 네, 뭐 듣기만 해도 막 어지러질합니다. 저 수학 되게 못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자기는 영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막 암기를 하시게 돼요. 네,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막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합, 방합,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뭐 임묘진, 뭐 신자진, 네, 뭐 방합하고 삼합이죠. 걔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이게, 그죠, 첫 번째 스텝부터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 소용이 안 됩니다.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삼합이라든가 뭐 방합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있구나 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얘가 왜 형성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 삼합에 관한 무엇을 공부하는 거고 방합에 대한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 네, 방금 방합하면서 삼합이라고 하고 삼합하면서 방합이라고 해서 약간 움찔했습니다, 손가락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겪게 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첫날부터 미적분하고 싶어요. 네,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마치 명리학 그러면 당장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막 명리학 공부하기 이전에 유튜브도 블로그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고 책이란 책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첫날부터 미적분을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이제 학원을 제가 운영할 때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이제 어머니가 딱 와요. 딱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수준이 어떻게 되냐, 저희 레벨 테스트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의 레벨 테스트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뭐 고3 거나 그 이상 뭐 토플이나 토익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딱 그러세요. 어머님 뭐 이 아이가 선행이 좀 돼 있나 봐요? 당연하죠.
저희 아이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뭐 고3 과정까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도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보면요, 반타작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장 흔한 게 아이랑 학부모는 그것까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학원에서도 이 학생을 계속 붙잡아둬야 되니까 계속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뭐랄까요?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을 때에도 시간 제한을 두는 거랑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영어 잘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요. 요즘은 초6이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또는 수능 문제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풀리면요. 90점 이상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나는 아무튼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배운 것도 좀 있으니까 첫날부터 미적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학원에 들어왔으면은 다시 그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명리학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요. 뭔가 더 빨리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은 제일 뒤처지세요. 네,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에도 내가 뭐 영어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영어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 또는 한 달 뒤에 야, 너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야, 내가 지금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네이티브냐? 아유, 한 1년은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어를 배울 때도 그러는데 명리학을 배우는데 첫날부터 미적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명리학은 뭔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흥분되는 거예요. 빨리. 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가 이게 풀리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영어 같은 경우도요. 고3 걸 푸는데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내가 창피하더라도 중학교 교재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교재 거기서부터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수학이 아마 그런 건 더 심할 것 같아요. 수학은 어디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방학 때나 이럴 때 다시 옛날 거 막 공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도낙서죠. 하도낙서. 네, 하도낙서 뭔지 아시죠? 제 채널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도. 그리고 낙서는 뭐였습니까? 낙서는 금화교육이라고 하죠. 화하고 금이 그냥 순서가 뒤바뀐 것 뿐인데 달라져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니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운 거하고요, 내가 고찰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배웠다라는 거는 그냥 그 어떠한 지식만 습득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찰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왜 왼쪽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그림은 저렇게 돼 있는지, 이것들을 탐구하시는 과정에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네, 이 글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목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시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물론 대단히 좋죠. 하지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하도낙서의 원리를 통해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런 친구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지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책에는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주팔자라는 게요. 뭐 글자 수는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12지지라고 있잖아요. 네, 12지지도 12개 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12지지 지장간 속에도 보면은 결국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글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렵다? 이 10글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버리겠죠? 네, 막히는 게 뚫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뭘 공부하는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미적분을 공부할 생각을 하시면 스텝이 꼬여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아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화기운이 너무 비대해지면은 오히려 수기운이 힘을 받기 시작한다라든가 또는 목기운이 너무 비대해지면은 금기운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리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생각하시고 또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불현듯 저거는 임수가 아닐까? 저게 나한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명리학 공부가 예전보다는 좀 덜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